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아편의 에어럴 외계인은 구제국의 지배로 거짓된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피라미드 문명을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으로서의 영혼이 중요치 않고 물질 위주로 생각하기로 왜곡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은 구제국의 이집의 지혜와 정의의 신 토트가 세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의 통풍, 수갱 4군데는 정확히 구제국의 주요 항성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의 기자 피라미드 정렬은 기자부터 나이강에 이르는 하늘에서 보이는 오리온 성자와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이는 하늘의 은하수를 지상에 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6750년 구제국이 세운 그 밖의 피라미드 문명은 바빌론, 이집트, 중국, 중앙아메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거짓 문명을 위해 시설, 통신센터, 우주공항, 채석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구인들에게 자신들을 신성한 통치자라고 대변했던 구제국의 관리자들은 임무를 계속 승계해 왔는데 첫 번째로 관리자 임무를 수행했던 자에게 붙였던 이름이 부타, 건립자라는 뜻이며 고대 이집트의 주신이었다고 합니다. 이집스가 그리스어 부타의 영혼의 집이란 의미를 가진 말의 와전된 형태라는 것을 안다면 부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는 건축 기술자이며 개발자라고 하며 그를 섬기는 제사장에게는 위대한 공의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또 부타는 환생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은 시체로부터 혼을 풀어주기 위해 사제들에 의해 행해졌던 개구의식은 부타가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혼이 풀려나가면서 그들은 붙잡혀 기억삭제 요법을 받고 지구에 다시 되돌려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부타의 대를 이어갔던 신성한 통치자들은 이집트인들은 보호자 내지 감시자의 의미를 가진 NTR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볼은 뱀이나 용인데 이는 서포트 형제전이라는 구제국의 비밀 사제 조직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원전 3450년에서 3100년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구제국의 정보원 혹은 신성한 통치자들의 간섭과 개입이 이 시기에 도메인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신성한 통치자들은 인간 통치자들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한 인간 파라오의 초대 왕조가 파라오 통치를 시작했는데 우연히도 그 파라오 이름이 인간 맨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멤피스라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제국의 행정적 계급에 따른 350년간의 혼란의 시기와 10명의 인간 파라오들의 첫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200년 당시 시대적으로 이집트는 우주 오페라 시대이기 때문에 구제국과 도메인 간의 싸움을 그저 신화로 이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지구에 축적된 기술과 문명은 지구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기성품이 보장돼서 나온 것이므로 현대에서는 이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나 피라미드 문명의 복잡한 수학, 언어, 저작물, 종교, 건축, 문화적 전통은 지구의 진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종족별 육체 타입의 모든 세부사항들이 완전히 갖춰진 이런 문화들, 머리 모양, 얼굴 화장, 재래, 도덕적 코드, 이것들은 그냥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제들이 광선총이나 여타 구제국의 과학기술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와우, 광선총까지 고대에 있었군요. 이런 고대의 엄청난 과학기술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2450년 이집트 카이로 주변의 대피라미드와 피라미드 단지가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구제국 관리자들이 만든 주문은 이른바 피라미드의 매장실과 통랑 벽화에 기록되어 있는 매장 문서인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피라미드가 푸타의 아들 토트의 감독하에 건설되었다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피라미드는 매장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은 없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보면 기자, 대피라미드는 정확히 지구의 모든 대륙들의 정중앙에 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차없이 정확히 측정하려면 공기 원근폭과 지구의 땅덩어리들을 우주에서 보는 시점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소경들은 오리온, 큰개자리, 시리우스의 성자의 항성 배열에 정렬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소경들은 구제국의 고향 행성이 있는 북두칠성뿐만 아니라 옐, 이탁, 알파, 드라고니스, 페타, 우사, 마이너와도 정렬해 있다고 합니다. 이 별들은 구제국의 주요 행성들이라고 합니다. 기자 고원의 모든 피라미드의 배열은 태양계의 지구와 구제국 내의 특정 성자와의 거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060년에서 2040년 도메인과 구제국 간의 전투에서 드디어 구제국이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파라오로서 통치권을 넘겨받았고 수도를 멤피스에서 헤라클레오폴리스로 옮겼다고 합니다. 기원전 1351년에서 1337년 도메인 원정대는 구제국의 서번트 형제전으로 알려진 아몬의 사제로 불리는 이집트 비밀 종교 집단을 상대로 종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때 파라오 아케나톤은 아몬의 사제직을 폐지하고 수도를 테페에서 이집트 정중앙인 아마르나로 옮겼다고 합니다. 와우, 이집트는 도메인에게 패배하면서 자꾸 수도를 옮겼나 봅니다. 아무튼 이집트가 지구 감옥의 쇠뇌 장소였나 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에어럴 외계인의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